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멘탈 탈탈 털리는 개인기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발로텔리의 노터치 스탠스. 2017년 4월 프랑스 리그 니스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골을 넣은 발로텔리는 단순히 세레머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 위에 발을 얹고 좌우로 굴리며 매니의 앞에서 마치 춤을 추듯 도발을 한 것이었죠. 관중은 환호했지만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은 분노했습니다. 특히 마투이디가 거칠게 태클을 박으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발로텔리는 이날 팀 공격을 이끌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결국 니스는 파리 생제르맹을 3대1로 꺾었고, 발로텔리는 골과 도발 그리고 멘탈 흔들길로 경기장을 지배했습니다. 9위는 남아공 광대쇼 축구. 터무니없는 개인기가 난무하는 리그. 다른 리그라면 비매너로 낙인 찍힐 장면도 남아공 PSL에서는 오히려 허용됩니다. 더 나아가 누가 더 화려한 개인기를 보여주느냐가 화두가 됩니다. 남아공이 이렇게 개인기 리그가 된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남아공은 1992년 국제 무대에 복귀하기 전까지 무려 26년이나 피파에서 추방당한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운영된 리그는 순수한 오락에 가까웠고, 득점은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길거리 축구를 기반으로 한 문화는 정식 리그 PSL에도 이어졌죠. 남아공의 젊은 선수들은 이를 자신들만의 삼바 플레이라 여기며 카시플라바라 불렀습니다. 팬들은 이를 흥미롭게 즐겼지만 최근 들어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건 축구가 아니라 광대쇼다. 이런 플레이를 홍보한다면 우리 리그는 존중받을 수 없다. 이처럼 찬사와 비난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8위는 네이마르의 레인보우 플릭 논쟁. 2020년대 초 브라질 스타 네이마르는 늘 부상과 함께했습니다. 내구성 문제도 있었지만 프랑스 리그의 거친 경기 스타일이 그의 몸을 더 힘들게 만들었죠. 스피드와 고도의 기술을 결합한 네이마르는 화려한 돌파로 관중들을 즐겁게 했지만 상대 수비수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플릭처럼 상대를 가지고 노는 기술이 도발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결국 수비수들은 거칠게 맞서거나 악이 섞인 보복성 파울을 서슴지 않고 가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입성 후 네이마르는 리그 최고의 파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2017-2018 시즌 경기당 5.2회, 2018-2019 시즌 3.4회, 2019-20 시즌 4.1회의 파울을 당했습니다. 네이마르의 플레이는 분명 즐거움을 줬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선 그의 몸과 마음이 조용히 굴마가고 있었죠. 7위는 히샬리송 저글링의 노팅엄 분노. 2022년 토트넘과 노팅엄의 경기 후 스티브 쿠퍼 감독은 히샬리송의 행동을 공개 지적을 했습니다. 노팅엄의 쿠퍼 감독은 말했습니다. 우리 팀 선수라면 절대 해선 안 될 행동. 사건은 후반 막판 일어났습니다. 히샬리송이 노팅엄 진영 측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저글링을 시작을 한 것. 이에 분노한 브레넌 존슨이 달려들어 강한 태클을 시도했고, 히샬리송은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존슨은 이 반칙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니코 윌리엄스 역시 분노를 표했죠. 반면 토트넘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이건 경기일 뿐이다. 압박 속에서 나오는 행동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덧붙였습니다. 히샬리송이 노팅엄을 무시하려 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6위는 블랑코의 구아테미나. 1998년 프랑스 월드컵, 한국은 멕시코와 맞붙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멕시코의 블랑코는 놀라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다리 사이에 공을 끼운 채 점프하며 돌파하는 드리블. 이전까지 본 적 없는 장면에 한국 팬들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는 경기 중 2번이나 이 기술을 시전을 했죠. 이 기술은 블랑코의 이름을 따 후아테미나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월드컵만을 위한 것이 아닌 멕시코 리그에서 이미 자주 쓰던 기술이었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수비수들은 순간적으로 혼이 나가기도 했죠. 한국 팬들에겐 개구리 점프로 유명하지만 블랑코는 골 세레머니로도 유명했습니다. 상대를 도발하고 멘탈을 흔드는 그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었죠. 5위는 호나우지뉴의 플립플랩. 호나우지뉴는 화려한 기술과 자유분방한 플레이로 우리나라 축구팬들에게 외계인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큰 인기를 끈 선수입니다. 그를 대표하는 개인기는 너무나 많지만 그중 호나우지뉴를 상징하는 기술, 바로 플립플랩입니다. 다리를 살짝 안으로 접었다가 순간적으로 밖으로 꺾는 동작. 수비수는 방향 감각을 잃고 그대로 무너집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순간적인 스피드와 타이밍은 그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웠죠. 호나우지뉴는 이 기술로 수많은 수비수를 농락을 했고 관중들을 열광시켰습니다. 4위는 알고도 못 막는 개인기. 2010년대 가장 뻔한 개인기 예상했지만 그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커딩 스킬의 장인 아리언 로벤.
수비 입장에서는 그가 언제 들어올지 타이밍 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슈팅 순간 발 스윙 속도는 다른 선수보다 훨씬 빨랐고 드리블 중 슛 페이크와 연계 동작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언제 슛을 날릴지 간파하기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당시 수비수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로벤이 드리블할 때 발을 보면 슛 동작처럼 보여서 움찔하게 된다. 그러다 각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워낙 빠른 스피드도 한몫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3초에 한 번 선택지를 준다면 로벤은 잔발과 폭발력을 바탕으로 1초 만에 선택지를 던졌습니다. 패스인지 슛인지 헷갈리게 만들며 수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연계 능력까지 장착해 이 단 하나의 기술로도 로벤은 전설이 될 수 있었죠. 3위는 수비수들 멘탈 터뜨린 남자. 2008-2009 시즌 프리미어리그 가장 큰 화제는 스토크시티의 인간 투석기 로리 델랍이었습니다. 그의 스로이는 프리킥보다도 코너킥보다도 훨씬 위협적이었고 새로운 공격 루트를 열어냈습니다. 시즌 도중 그는 무리한 스로인에 팔과 어깨가 망가질 정도였지만 진통제를 맞고 투혼을 보여줍니다. 시즌 막판 파괴력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알면서도 못 막는 무기였습니다. 스토크시티는 그 시즌에만 스로인으로 무려 8골을 기록하며 전세계 팬들을 경악을 시킵니다. 2013년 인간 로켓 델랍이 리그를 떠나자 많은 수비수들은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죠. 2위는 한 번의 개인기 경기장 난장판. 2025년 브라질 상파울루주 대회 결승 코린치안스와 팔미라스가 맞붙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멤피스 데파이는 논란의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경기 도중 공위에 올라서며 관중을 자극하는 쇼맨십을 선보였습니다. 상대 선수들은 곧바로 분노했고 거친 보복 태클과 몸싸움이 이어집니다. 결국 경기장은 난투극으로 번졌고 여러 명이 퇴장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데파이의 행동은 큰 파장을 남깁니다. 브라질 축구협회는 사건 직후 공위에 서는 행위를 반스포츠로 규정, 경고와 간접 프리킥 처벌을 도입을 합니다. 화려한 쇼맨십은 팬들의 눈길을 끌었지만 결국 룰까지 바꾼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대망의 1위는 케를론의 물개 드리블. 2007년 브라질의 유망주 케를론은 수비수들에게 가장 까다롭고 성가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물개 드리블. 공을 머리에 이고 물개가 제주 부리듯 헤딩으로 툭툭 치며 나아가는 독특한 드리블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 리그에서 맞붙은 상대들은 이 기술을 비신사적인 행위라며 격분했습니다. 실제 경기에서 케를론이 물개 드리블로 문전을 돌파하자 상대 수비수는 거친 파울로 그를 저지했고 결국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그 수비수 코엘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드리블은 암묵적으로 금지된 행위다. 막으려면 얼굴을 차거나 파울로 끊을 수밖에 없다. 케를론의 물개 드리블은 화제성을 모았지만 과격한 보복 태클, 심판의 제재, 그리고 높은 리스크가 겹치면서 결국 축구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1990년대를 대표하는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로 시대를 뛰어넘어 모드리치, 이니에스타를 능가하는 역대 최고의 완벽한 미드필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